러시아군은 가장 잘 훈련된 부대로부터 적의 후방에서 매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부대원들을 선발한다. 대부분의 특수부대 병사들은 정예 러시아 공수사단 출신이다. 개개인의 전투 기술을 보여주는 그들의 동작은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다. 러시아 공수부대는 러시아군 내에서 특이한 모자와 줄무늬 군복을 입고 자신들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부대다. 푸른색 모자와 줄무늬 군복을 입은 병사들, 다른 어느 부대 병사들보다 훈련이 잘 된 병사들입니다. 러시아 최고의 군인임을 보여줍니다. 지난 70년 동안 러시아군 내부의 움직임은 서방 군사과들에게 하나의 불가사의였다. 러시아군의 장비와 전술 그리고 훈련은 언제나 베일에 쌓여 있었다. 오늘날 러시아가 정치 경제적인 변화에 휩쓸리게 되면서 러시아 공수부대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기만 하다. 그들은 변화의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어떠한 군사적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세계 최정예 부대들 가운데 하나에 속한 병사들이다. 그들 모두는 지원자들이며 기초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고의 신병들 중에서 선발된다. 그들 대부분이 입대하기 전부터 학생 군사훈련단이나 낙하산 동아리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Еще до службы, много очень ребят, которые служили, рассказывали, что самые такие наиболе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войска. Ну и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тоже попробовать на себе службу. 러시아 공수부대는 러시아군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대로 여겨지고 있다. 1960년대 이래 공수부대의 활동은 별도로 국방부에 직접 보고되어 왔다. 공수부대 8개 사단은 러시아군의 선봉에 서서 처음으로 싸우게 되는 부대이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79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86년 체르노빌에서의 위험했던 잔재 제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건강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령이었고 우린 명령을 따르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건강만을 돌본다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주특기는 주력 부대에 의존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병력과 이동수단을 보유한 채 신속하게 부대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적군의 비행장, 전술 도하지점, 통신소, 핵시설과 같은 주요 목표물들을 공격에 앞서 확보하는 것이다. 공수부대는 신속하게 작전을 펼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형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공수부대와는 달리 러시아 공수사단은 완전히 기계화된 부대이다. 각 분대마다 장갑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사격과 기동을 할 수 있다. 어떤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차량들은 지원 없이도 적의 기갑부대에 맞서 방어 진지를 함락시키고 타고 있는 병사들을 화학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 각 차량에는 다양한 화기와 야간 전투 장비로 무장한 보병을 3명에서 6명까지 태울 수 있다. 한 연습 훈련에서 러시아군은 30분도 안 돼 150대의 전투 차량과 8,000명의 병사를 목표 지역에 투하할 수 있었다. 러시아가 공수작전의 새 장을 열었던 것은 1930년 12명의 병사가 폭격기 날개에 자신들의 몸을 묶고 손으로 만든 조잡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을 때였다. 그로부터 5년 후 러시아는 키예프 근처에서 실시한 단 한 번의 연습 훈련에서 2,500명의 병사들을 보급기에서 뛰어내리도록 할 수 있었다. 서방 관측자들은 재빨리 자신들의 공수부대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모스크바 남쪽에 있는 라이아존 공수박물관에는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에 관한 얘기들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본 모든 후배 공수부대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그곳에 기록하기로 다짐한다.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초반의 주요 작전에서 전투부대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전쟁 초반 독일 공군이 대부분의 러시아 항공기와 비행장을 파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독일군의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자신들의 용기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독일군들로부터 빼앗을 수 있었던 물건만으로 버텨가며 싸웠던 공수부대원들이야말로 모스크바를 구한 장본인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200명 정도가 개인의 용기에 대한 최고의 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영웅 메달을 받았다. 그 잊을 수 없는 겨울에 자신을 희생하며 싸웠던 공수부대 영웅들의 이름이 도시의 거리들에 붙여졌다. 그들의 뒤를 잇는 병사들이 매일 아침 공수부대의 전통을 따를 것을 노래하며 이 영광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 그들은 노래한다. 조국이여,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치겠노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자랑스럽노라. 수세기 동안 러시아 공화국의 군사 요새는 유서 깊은 이곳 라이아존 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군대를 마지막으로 격퇴시킨 곳이기도 하다. 자르 시대 이래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개의 군사학교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장교들을 배출해 왔는데 그 중에는 자르의 군대에 대항하며 볼셰비키를 이끌었던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신성한 연병장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학교의 명칭은 공수부대 고급 지휘관 학교이다. 러시아의 웨스트 포인트이자 영국의 샌드허스트인 이 학교는 공수부대의 장교가 되고자 하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다. 러시아의 다른 군사학교들이 자질 있는 후보생을 선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20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공수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군사학습과 신체 훈련을 모두 마치기도 전에 탈락하게 된다. 학교장인 알버트 슬라이어자는 공수부대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진정한 러시아의 영웅이다. 저희들은 젊은 세대와는 다른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린 군인의 길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겐 군대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군대에 간다고 해서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새벽이 되면 미래의 공수부대 장교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견디기 어려운 공수부대 생활에 맞도록 조절한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무술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적의 후방에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육박전 기술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연마해야만 한다. 공수사관생도는 뛰어난 보병이 되기 위해서 30kg이나 되는 장비를 메고 하늘에 떠있는 짧은 순간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Не знаю, я мечтал стать десантником. Я просто не представляю, что бы было, если я попал в другие войска службы. 러시아 공수부대원은 자동 인출선에 의존해서 뛰어내리기보다는 낮은 고도에서나 야간 점프 때는
특히 직접 낙하산 줄을 당기는 훈련을 받는다. 5을 센 다음 줄을 당기는 연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도들은 이러한 초보적인 기구들을 사용해 자유낙하 감각과 완전히 방향을 잃은 채 낙하할 때의 감각 등을 모두 익히게 된다. 차량이 공중 투하될 때는 항상 그 2가지 감각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Десантника очень много шутки,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семья большая, как говорится, и все свои, каждый знакомый шутит очень много. Вот, как говорится про десантников, он 3 минуты орел, когда в небе, а остальное лошадь. То, что на земле он работает всегда. 낙하산병이 실제로 뛰어내리는 시간은 몇 초 동안이지만 그 순간의 짜릿함만큼은 평생 지속된다고 한다. 공수장교 후보생들은 정교한 모의 장치를 사용해 뛰어내리는 연습을 할 때조차도 무기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몸의 균형을 잡고 지상의 사격을 가하기 전에 뛰어내릴 때의 순간적인 흥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전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긴 하지만 공수전의 경우에는 다른 전투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공수부대는 육군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훨씬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장교들의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유명한 스무로프 장군이 말하곤 했던 것처럼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Оперативное время. Смотрите на табло. 러시아 공수부대 장교들은 행군 도중 적을 공격하면서 예기치 못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교과 과정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관 생도들이 장교가 되어 야전에서 부딪히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교관은 전투 차량에서 쓰게 될 헬멧을 쓰고 있는 생도들에게 주요 상황 변화를 방송하면서 상황판을 자동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생도는 모의 장치를 사용해 목표물에 사격을 하는 법과 전투 명령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러시아 공수부대는 공수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보병 6명, 즉 한 군대마다 한 대의 경장갑차를 갖추도록 한 최초의 군부대였다. 최고 시속 55km를 자랑하는 러시아 경장갑차는 대포와 기관단총, 로켓 발사기 등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것은 가공할 무기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공수부대의 주요 공격 수단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공수부대를 돋보이게 해준 특유의 본능적인 공격성과 과감한 모습이 어떤 훈련에서든 잘 드러나고 있다. 생도들은 연습 훈련을 하기 위해 모든 장비와 무기를 메고 주둔지에서 80km 떨어진 이곳까지 뛰어와야만 했다. 그들이 적을 막아내는 위험한 동작을 연습할 때면 탱크 경멸 훈련은 목숨을 건 게임이 되고 한다. 어떻게 머리가 심장보다 먼저 멈추는지에 관한 농담이 있죠. 공수부대원들은 이미 점프를 하면서 머리가 거의 멈췄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스파르타식의 고된 훈련에도 불구하고 비행학교를 비롯한 다른 모든 군사학교들보다 공수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 매일 밤 교문 밖에는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몇몇 젊은 러시아 여성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6일 동안 공수부대가를 씩씩하게 부르며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 생도들을 기다리기 위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인들이여 미안하오. 공수부대원인 우리는 당신들을 떠나야만 하는 몸, 조국의 부름을 받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를 구성하고 있는 8개 사단은
오랫동안 러시아군의 자랑이었다. 공수부대 지휘관들은 러시아 정치 서열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러시아 공수부대원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출신이기 때문에 충성심이 흔들렸던 적은 없었다. 러시아는 정치적 민족적 불안 상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공화국까지 공수부대를 정기적으로 배치해왔다. 1991년 8월에 시도되었던 쿠데타에서 러시아 공수부대는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들어온 부대들 가운데 하나였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190km 떨어져 있었던 알렉산더 코벨로프 대령의 부대는 몇 시간 만에 사태에 대응했다. 그는 혼란에 빠진 도시로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공수부대가 받은 명령은 모스크바 시위원회와 백악관이라고 불리우는 국회의사당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사태가 진정돼 가면서 피 흘림을 막고 국민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주요 임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부대들이 국회의사당과 모스크바 시위원회를 지켰습니다. 대다수 러시아 국민은 공수부대가 중재 명령을 적절히 따르면서 평화유지군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쿠데타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의 다른 군사작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수부대가 앞장을 섰고 나머지 부대는 그 뒤를 따랐다. 우린 공수부대가 군에서 가장 잘 훈련된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투 경험도 그 사실을 증명해 줬습니다. 슬라이어자 장군은 위험한 판두시어 계곡에서 한 달 동안 오직 한 명의 사망자만 내면서 공수작전을 수행해냄으로써 러시아의 영웅 메달을 받았다. 그러나 그를 비롯한 공수부대 장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인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에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을 가지고 젊은 병사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임무는 대부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이 끝난 다음 미군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 공수부대는 장기간에 걸친 비재래식 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를 재편하고 훈련과 전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한 변화들 중에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젊은 장교들을 위한 심리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군대가 러시아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예 공수부대도 조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외면할 수는 없게 되었다. 최근에 공수부대원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감자 수확을 도와줌으로써 민간인과 군인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기도 하였다. 코벨로프 대령과 같은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대 안에 농지를 구획하고 훈련 시간과 물자를 따로 할애하여 병사들과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만 하였다. 공수부대는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고 처음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교와 사병들은 적어도 1년 동안은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공수부대의 초급 장교와 사병들은 동료 군인보다도 20% 정도 많은 돈을 받고 있다.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공수부대 장교들이 소규모 군대에서는 직업 군인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바람을 가지고 군비 축소를 환영했다. 적은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군대를 꾸려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임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러시아 공수부대는 헌신적인 모습과 강도 높은 훈련을 바탕으로 언제까지나 훌륭한 군인들의 산실로 남게 될 것이다.